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실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요.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날아갔어요. 김건희 특검법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공천권을 보장받으려다 날아간 거잖아요. 한동훈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했었고, 총선 이후에 처리하자는 식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이제 흘리다가 결국에 김건희가 나서게 된 거죠. 윤석열도 나섰습니다. 절대 그건 안 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자기들끼리 낸 거죠. 지난 25일 성탄절이죠. 당정청 고위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건희와 윤석열의 지시에서 한덕수, 김대기, 윤재욱이 만나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절대로 특검은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총선 전이든 후든 무슨 특검이든 특검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동훈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쑥 들어갑니다. 취임연설, 비대위원장 취임연설에서 그러죠. 기자가 물어봤어요.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발 뒤로 쑥 빼면서 이제 당과 진지하게 중요한 문제니까 상의를 해서 당에서 건의하면 그때 같이 논의해서 얘기를 하겠다. 같이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싹 빠져버리네요. 1일날 검찰 진술조서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조금 해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한증권 이동훈 지점장이라고 김건희 씨가 그 1차 주가 조작 기간 동안에 이제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하면서 통화했던 직원이죠. 그래서 이 신한증권의 이 직원을 직접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날짜가 2021년 12월 16일. 그러면은 그 권오수 등 이제 그 1차로 9명을 이제 그 기소한 날짜가 12월 4일이에요. 그 2주일 후에 부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차 기소 대상자 명단에 김건희 씨 이름을 빼주면서 이제 윤석열의 길을 살려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대비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네. 이게 진술 조서예요. 검찰에서 그 작성했던 진술 조서인데 이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그 더 이상 그 도이치 주가 조작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식의 선수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주식을 잘 굴려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검찰이 아마 검사나 수사관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2010년 1월 12일 거래를 분석해 본 결과 물량 소진 21건, 종가 관여 1건, 고가 매수 18건, 허수 매수 10건 이상의 10건의 이상 매매 주문이 확인되었는데 어떤가요? 하면서 표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줬죠. 네, 그러고 나니까 답을 이 물량 사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호가를 높여가며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월 12일이 왜 중요한지 어제 제가 해설을 미처 못해드렸는데요. 그 1차 주가 조작 그 주포인 이정필 씨는 1월 13일 거래소부터 개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1월 12일 거는 이건 김건희 씨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낸 겁니다. 야, 그럼 이정필이 개입 들어오기 전에도 김건희 씨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네요. 김건희 씨가 직접 이정필한테 떠넘기기도 힘들겠네요. 1월 10일 거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가 더 이상 나는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빼박 증거입니다. 저거 중요합니다. 날짜 중요하네요. 네. 날짜. 뒤에 지금 이제 그 붉은 글씨로 이렇게 붉은 줄로 줄쳐진 것은 이거는 바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물량 소진은 통정 거래를 한 거고, 종가 관여했다는 것, 고가 매수했다는 것, 허수 매수, 이게 모두가 이제 주가 조작의 그 특질이죠. 네. 단순한 쩐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쩐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주가 조작. 근데 이거는 김건희 씨가 직접 한 거고, 그 증권사 직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물량을 사라고 하니까 계속하여 호가를 높여가며 샀다. 물량을 사라고 하니까 지시가 김건희가 한 겁니다. 김건희가 했던 거군요. 이정필이가 한 게 아니랍니다. 야, 뭐 그러니까 이게 탈탈 떨어서 나온 게 없는 게 아니고 탈탈 떨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 번도 대외적으로 공개가 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저희가 또 빼박 증거를 공개하죠. 자, 이거는 이제 김건희 씨가 2009년 그 7월 달에도 그 통정 매매를 한 게 3건 정도 있었다고 저희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 1월 26일자. 1월 26일자 이건 2차 진술 조서입니다. 신한증권 직원을 상대로만 대선 한 달 보름 정도 앞두고 작성된 한 달 보름 정도 앞두고 이동훈 지점장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 거래는 이게 2009년 7월 24일 거래일 겁니다. 2009년 7월 24일에 9초 만에 이제 그 통정 매매가 이루어져요.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전날은 우리가 4초, 7초짜리 통정 매매였죠. 여기서 9초짜리예요. 9초가 있네요. 2009년 7월 24일자 거래인데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위 거래는 9초 사이 이루어졌는데 시간, 주문 수량, 주문 가격이 지정되지 않아도 위와 같은 거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는 않겠죠. 아마 주문 수량 정도는 지정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문 수량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가격 역시 지정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제가 뭐 기억이 정말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시간 부분은 아마도 김건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량이 몇 주 나올 거니까
그 물량을 잡으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격 부분은 지정을 해줬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하. 자, 부처 간의 이제 통정 매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김건희 씨의 지시로 통정 매매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확실하게 저렇게 진술을 하고 확인하고 있네요. 김건희가 사전에 저건 전화를 건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정필 씨의 지시를 받아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걸 사후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건은 김건희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걸어. 네. 이건 2009년 7월 달이기 때문에 이정필 씨가 주포로 투입된 시기는 2009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필 씨가 등장하기 전에 거래인데 이 당시 통정 매매는 김건희 씨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야. 김건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근데 물량이 몇 주 나올 거니까 그 네. 물량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미리 물량이 얼마나 나온다는 나온다는 얘기가 다 된 거죠. 다 지시를 한 야, 거죠.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1월 26일이잖아요. 네. 대선이 이제 코앞인데 여차하면 수갑채로 각오하고 지금 질문한 것 같아요. 받아낸 거예요. 네. 이제. 대단합니다. 아. 자, 이 정도면 이거는 뭐 누구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지금. 네. 그냥 뭐 이정필 씨한테 맡겨놓은 거래고 뭐 자기는 뭐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본인이 직접 예. 야, 증권사 이지만 직원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 0.73% 표차가 없었으면 김건희 씨는 지금 구속돼 있겠네요. 네.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2010년 1월 28일 시간이 중요해요. 12시 26분입니다. 12시 26분에 김건희 씨가 그동안 주식을 쭉 사놨던 걸 중에 10만 주를 드디어 이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자, 매도를 합니다. 매도. 자, 발언 한게 겁니다. 여기 매도하는 거에 보면 몇 주를 팔았네. 10만 주를 팔아놓은 기죠. 아, 도이치모터스 한 10만 주 정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팔죠. 네. 근데 얼마에 팝니까? 2,550원까지 매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팔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내려가겠죠 가격이. 그래서 2,55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매도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예, 거기서 그렇게 전화 왔나요? 이정필 씨. 여기 이제 이정필 씨가 관여가 된 거죠. 근데 1월 28일 12시 26분에 1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가격은 2,550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시 26분입니다. 네. 시간 잘 기억하시고요. 10만 주를 팔았는데 네. 불과 2시간 후에 2시간 뒤에 다시 주식을 삽니다. 자, 보셨어요? 김건희 다시 나타납니다. 네, 2시 39분이에요. 네, 2시 39분. 네. 네. 2시 39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네, 아까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저기 이가 이제 그 이라고 써진 게 이동훈입니다. 이동훈. 예, 다시 좀 살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네. 2시간. 김건희 씨가 다시 물어보네요. 다시요? 다시요? 네. 김건희 이상한 거죠. 네. 아니, 10만 주 팔았는데 왜 다시 사? 예, 그랬더니 예, 한 얼마어치 사래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동훈이 뭐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수량은 뭐 정해진 게 없고요. 여기 3시에 이제 주식시장이 문을 닫으니까 수량은 뭐 정해진 게 없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예, 한 얼마어치 사래요? 여기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불과 한 2시간 전에는 그 10만 주를 팔았는데 다시 사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런데 제재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주식 직원이 수량은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해요. 네. 수량이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목표 가격이 있을 거죠.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끌어올 때까지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작전인 거죠. 명백하게 이거는. 명백하네요. 그리고 이 증권사 직원도 작전의 한 팀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전에 멀쩡히 자기 팔고 자기가 계속 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량은 뭐 정해진 게 없고요. 네. 자, 그리고 이때 2시간 후에 얼마에 사냐면요. 평균 가격이 아마 요 뒤에 표로 나올 겁니다. 이제 표를 한번 좀 보세요. 좀 맨 위쪽에 좀 빨간색을 보면은 1월 28일 날 12시 28분서부터 12시 43분 사이에 3분 사이에 저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10만 주를 팔아요. 네. 매도를 합니다. 네. 얼마에 매도? 2,590원에서 2,550원으로 떨기면서 2,500 이제 10만 주를 팔았어요. 네. 매도를 하니까 자유동 가격은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그런데 불과 2시간 후 2시 36분서부터 2시 49분 사이에 다시 매수를 합니다. 62,000 주. 아, 수량 안 정해졌다는데 62,000주를.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을 2,700까지 끌어올렸네요. 끌어올립니다. 그럼 이제 훨씬 저렇게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그렇죠. 싸게 팔고 비싸게 산 거죠. 그게 이제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거는 이제 좀 뭐 작전인 거죠. 저 작전은 다른 큰 물량이 다른 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을 올려놓으면은 그 이 가격 올린 가격이 다른 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참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가 딱 그 팔고 2시간도 안 돼가지고 채 2시간도 안 돼서 다시 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다가 그냥 이게 작전인 거구나. 위에서 뭐 또 작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장만 빌려줬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는 전혀 이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의 대변인 같은 분이 뭐 그 털어서 나온 게 없다. 2년 2개월 동안 털어서 뭐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입을 꿰매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입을 꿰매야 돼요. 네? 이거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거 빼박 증거잖아요. 이런 걸. 사실 민주당 대변인들은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대박 쳐야 되죠. 대박 쳐야 돼.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도록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한 톨의 증거도 나온 게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다 두 사람 윤석열 검사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인데 이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고 특검 수사 대상이냐. 이제 이런 얘기 못 나오게 어저께 완벽하게 저희가 정말 그 두 주장에 대한 탄핵 증거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냥 만만하게 보이니까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특검에 반대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저희가 충분히 어제 뭐 국민의힘까지 다 보진 않았겠지만 이 내용은 연말 그 28일 날 통과 전까지 국민의힘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 조작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꼭 처벌받아야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처벌 못 시키면은 또 특검법 통과 못 시키면 민주당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끝나는 겁니다. 전 국민의 70% 80%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 김건희 주가 조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김건희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2009년도 12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한 3년 정도 이제 그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그 이전에도 됐다는 거잖아요. 2009년도 12월 이전에 7월 달에도 김건희가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김건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관돼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간이 대부분의 윤석열과 사귀는 기간, 동거 기간, 결혼 이후 기간에도 일부 겹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과연 윤석열이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본인의 와이프가 본인이 사귀는 사람이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이 주가 조작을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20억 단위로 굴렸거든요. 20억 단위고 수익금만 하더라도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은 일부 10억이 넘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사는 사람이 몰랐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저히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이치모터스뿐만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건희는 우리 와이프는 이 도이치모터스만 거래한 게 아니다. 뭐 한 8개 종목을 거래했다고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종목도 온전할까 싶어요. 보면은 김건희가 매매하는 종목 보면은 다 부실한 회사들, 갑자기 주가 변동이 많은 작전과 연관된 주식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김건희 계좌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이 정도 규모인데 이거 말고도 김건희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는 뭐 많게 3분의 1 정도 김건희 계좌에서 움직였으니까 이 거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보는 큰 계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계좌들에 대한 수익금도 나중에 주가 조작 세력들이 나눠갖거나 나눠주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조사가 철저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절대로 그냥 파묻혀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시대적 소명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거예요. 김진표가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통과될 겁니다. 통과 반드시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꼼수 법기술자들이잖아요. 한동훈이도 그러고 대부분 윤석열이도 그러고 그 특수부 검사들이 법기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꼼수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요. 위장 탈당을 한다고. 이 특검법이 통과되잖아요. 제2요구까지 해서 다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장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장 탈당을. 그래서 특검을 추천권이 야당만 갖게 돼 있거든요. 지금 법에는. 그래서 국힘당이 야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검이 통과된 이후에 제2요구까지 끝났을 경우에. 그래서 국힘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최종 야당에서 특검을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국힘당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이 추천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힘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특검을 윤석열이 임명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결을 할 때 수정 의결을 해라는 얘기예요. 수정 의결. 그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라는 개념의 시점을 법 시행 시점이 아니고 이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작년도겠죠. 작년도 6월경에 이제 발의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정하자라는 그런 특별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외 조항을 넣어주면은 충분히 꼼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좋아요 버튼도 같이 함께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